가을의 문턱을 넘어서던 11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3시 4분.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넘어 교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습관처럼 창밖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내 마음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내 마음 속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쭉 자리 잡아온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현수. 내 오랜 그리고 유일한 남사친이었다. 현수와 나는 정말이지 아주 오래된 사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동네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후 같은 아파트,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그리고 지금은 같은 고등학교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나는 그의 장난기와 진지함을 모두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현수에게 나는 그냥 친한 여자 사람 친구였겠지만 나에게 현수는 세상의 중심이었다. 그의 웃음 하나에 하루가 달라졌고 그의 작은 고민에도 밤잠을 설쳤다. 이 짝사랑은 내 삶의 배경음악처럼 늘 잔잔하게 깔려 있었다. 야, 김지민. 너 또 멍 때리냐? 익숙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고개를 돌리니 현수가 특유의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내 책상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있었다. 멍 안 때렸거든. 그냥 창밖 좀 본 거 가지고. 내가 볼멘 소리를 했다. 푸아, 내 눈빛은 이미 가을 멜로 드라마 여주인공이셨는데? 나 지금 내 마음 읽었어. 아, 세상이 아름답구나. 하지만 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겠지. 뭐 이런 거 아니냐? 시끄러워. 너나 헛소리하지 마. 나는 괜히 심술이 났다. 현수는 내게 너무 가까이 있었다. 그의 샴푸 향, 체육 시간 후 나는 희미한 땀 냄새까지. 이 모든 것이 나를 늘 설레게 하면서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었다. 근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나랑 안 놀아줘서 그래? 섭섭한데. 현수가 과장된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현수가 몰랐으면 하는 나의 감정, 바로 그 감정 때문에 내가 우울한 건데. 아니야. 그냥 수행평가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너도 빨리 가서 영어 단어나 외워.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책을 펼쳤다. 현수는 잠시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현수에게는 내가 숨기고 싶은 모든 감정이 투명하게 보일까 봐 두려웠다. 이 짝사랑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는 내 표정, 말투, 숨쉬는 방식까지 현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의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가는 듯했다. 학교가 끝나면 현수와 나는 늘 하던 대로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같이 숙제를 하는 척하다가 결국 만화책을 빌려 보곤 했다.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소중한 데이트였다. 현수에게는 그저 일상이었겠지만 그러던 올해 4월 우리 반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하늘. 3월에 전학 온 아이인데 처음에는 조용하고 말이 없어서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현수가 하늘과 말을 섞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현수는 워낙 사교성이 좋아서 모든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친함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점심시간 현수가 식판을 들고 하늘의 옆자리에 펄썩 앉았다. 평소 현수는 내 옆자리나 친한 남자애들 무리에 앉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윤하늘 너 오늘 국 안 먹냐? 그것도 맛있는데. 현수가 국그릇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늘은 고개를 들어 현수를 보더니 옅게 미소를 지었다. 응, 오늘은 배가 별로 안 고파서. 현수 너는 오늘 밥 세 그릇째 아니야. 푸아. 걸렸네. 아침을 안 먹었더니 너무 배고파서 그래. 아, 너 어제 내가 빌려준 만화책 다 읽었지? 다음 권 내가 가져왔다. 현수는 가방에서 만화책 한 권을 꺼내 하늘에게 건넸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만화책? 현수가 만화책을 빌려주는 상대는 나뿐이었다. 우리는 늘 만화책 취향이 같아서 서로 신간을 빌려보곤 했는데 현수가 나 말고 다른 여자애와 만화책 취향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당혹스럽게 했다.
그날 저녁, 현수와 하교하는 길.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현수야, 너 윤하늘이랑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어? 현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이번 달부터? 걔가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던지는 농담에 엄청 잘 웃어줘. 리액션이 좋달까? 리액션이 좋다. 그 말이 내 귀에 맴돌았다. 나는 현수의 농담에 질색하거나 때로는 무덤덤하게 받아치기 일쑤였다. 현수는 늘 나에게 너는 감동이 없어라고 놀리곤 했었다. 현수는 자신에게 밝게 웃어주고 자신의 말에 크게 반응해주는 상대를 찾았던 걸까? 그래도 우리보다 친하진 않잖아. 나는 내뱉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속 좁고 유치하게 들릴까 봐. 현수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야, 김지민. 너 지금 질투하냐? 유치하게. 너랑 하늘이랑은 아예 다르지. 너는, 너는 내 10년 된 가족 같은 친구고, 걔는 그냥 친한 반 친구지. 가족 같은 친구. 현수가 말하는 가족이라는 단어는 나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벽을 느끼게 했다. 가족은 연인이 될 수 없다. 현수는 나를 절대 이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얻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수와 하늘의 거리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쉬는 시간이 되면 현수는 자연스럽게 하늘의 자리로 향했다. 둘은 킥킥거리며 웃었고 가끔은 현수가 하늘의 머리를 헝클어 놓기도 했다. 그때마다 하늘은 실은 기색 없이 웃으며 현수의 팔을 툭 쳤다. 그 장면은 마치 오래된 연인들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처럼 보였다. 나와 현수의 관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하교길도, 주말 계획도. 지민아, 오늘 나 하늘이랑 같이 미술 수행평가 준비해야 돼서 먼저 갈게. 야, 김지민. 오늘 PC방은 다음 주에 가자. 하늘이가 만화책 새 거 빌려달래서. 현수의 대화 속에는 늘 하늘이가 있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애써 태연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다. 응, 알겠어. 잘 가, 다음 주에 보자. 하지만 혼자 집에 돌아오는 길,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다. 마치 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조각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었다. 우리 반 아이들은 현수와 하늘을 공공연하게 엮기 시작했다. 야, 김현수. 너네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아주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꿀이. 윤하늘 얼굴 빨개진 거 봐. 현수가 좋긴 좋은가 보네. 그럴 때마다 현수는 손을 저으며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친한 거지, 라고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하늘은 수줍게 웃을 뿐 딱히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아, 둘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불안감이 파고들었다. 나는 내가 이 짝사랑을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숨 막힐 듯한 질투와 불안감에 시달렸다. 친구들은 내가 현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현수가 나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붙어 다니고 때로는 나를 격하게 놀리기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우리가 그냥 남매처럼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현수와 하늘의 이야기를 꺼냈다. 지민아, 현수랑 하늘이 진짜 잘 어울리지 않냐? 성격도 그렇고 둘 다 밝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늘이가 현수 보면서 웃을 때 진짜 예쁘더라. 현수도 걔 보면서 엄청 웃고 그럴 때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해야 했다. 응, 둘이 친해 보여.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확인 사살. 불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다. 6월 현수의 생일이 다가왔다. 현수는 내가 준비하는 소소한 선물보다 하늘이가 정성껏 포장해서 준 작은 손편지와 초콜릿에 더 기뻐하는 듯했다. 내 선물도 고맙다고 했지만 하늘이의 편지를 읽을 때 현수의 얼굴에 떠오른 그 미소는 내가 현수를 10년 동안 보면서도 처음 보는 순수한 설렘이 담긴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미 둘 사이에는 내가 끼어들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결국 말이 시가 되었다. 7월 중순
기말고사가 끝나고 교실이 들뜬 분위기에 휩싸였을 때였다. 점심시간 후 복도에서 우리 반 여자애 2명이 귓속말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야, 들었어? 현수랑 하늘이 사귄대. 진짜? 대박.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누가 먼저 고백했대. 현수가. 어제 밤과 후에 하늘이 붙잡고 고백했대. 상반이었다는데. 그 순간 내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주변에 왁자지껄한 소음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현수가 먼저 고백했다. 상반이었다. 이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겨우 몸을 움직여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애써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 내서 울 수 없었기에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다. 10년 동안 쌓아온 단단하다고 믿었던 내 짝사랑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현수의 옆자리, 그의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켜왔다. 나는 그가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었고 그가 고민할 때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현수에게 별표 사인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편안한 집 별표 사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수는 그 편안한 집이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선택한 것이다. 윤하늘은 현수에게 새로운 설렘, 새로운 감정을 주었고 현수는 그 끌림을 이겨내지 못했다. 아니, 이겨낼 필요가 없었다. 현수는 나를 단 한 번도 이성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훔쳐야 했다. 교실로 돌아와 현수를 보면 그는 하늘이와 마주 앉아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그 둘의 관계는 확실해졌다. 그들은 연인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친구의 눈빛이 아니었다. 친구들의 위로. 점심시간 나는 급식실로 내려가지 않고 빈 교실에 홀로 남아 창가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때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소미와 유진이가 교실로 들어왔다. 둘은 내 곁에 조용히 다가왔다. 지민아. 소미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 때문에 퉁퉁 부은 눈을 보이기 싫었다. 괜찮아, 지민아. 울어도 돼. 유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결국 나는 봇물 터지듯 울음을 쏟아냈다. 숨이 넘어갈 듯 흐느꼈다. 소묘와 유진이는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을 운 후에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소미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고 유진이는 내 얼굴에 묻은 눈물을 닦아주었다. 미안해. 너희한테는 늘 괜찮은 척했는데. 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소미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야 왜 몰랐겠어, 지민아. 내가 현수 볼 때 눈빛이 그게 그냥 친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 다만 내가 현수랑 너무 오랫동안 친했고 또 현수가 워낙 너를 편하게 대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것뿐이야. 유진이가 내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다. 그래, 지민아. 10년짝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는 알아. 하지만 있잖아. 현수 걔 하나 때문에 내가 무너질 필요는 없어. 맞아. 현수, 걔 좋은 애인 거 알지만 이 세상에 좋은 남자, 너를 좋아해 줄 남자는 널리고 널렸어. 소미가 덧붙였다. 내가 현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동안에도 널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언젠가 너를 정말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인데.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그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안다. 머리로는, 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걔를 못 잊을 것 같다. 나는 겨우 말을 이었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마다 현수가 떠오를 것 같아. 현수는 나한테 항상 먼저 다가와 줬고 친절하게 대해줬고 내가 필요할 때 늘 내 옆에 있어줬거든. 걔는 나한테 첫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냥 내 삶의 일부였어. 지민아, 유진이가 말했다.
내 삶의 일부였다는 거 알아. 하지만 생각해봐. 현수가 너한테 잘해줬던 건 너를 친구로서, 가족 같은 사람으로서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야. 그게 너를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증거는 아니었어. 그리고 내가 현수에게 느낀 고마움과 익숙함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걸 수도 있어. 소미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시련이 해결해 줄 거야.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현수가 없었던 내 삶을 다시 만들어야 해. 현수를 피하라는 말이 아니야. 다만 현수를 너의 세상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에 너 자신을 올려놓아야 해.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노력하자. 우리가 옆에 있을게. 내가 현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마지막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나는 친구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진심 어린 위로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10년의 짝사랑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현수 없이 채워야 할 내 삶의 공백은 너무나 컸고 그 빈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벌써부터 두려웠다. 친구들의 위로를 받고 난 후 나는 젖은 눈가를 억지로 말린 채 결심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김현수의 곁에서 그의 그림자 아래에서 투명인간처럼 울고 있는 김지민이 되지 않겠다고. 소미와 유진이의 말처럼 현수는 단지 나를 가족처럼 아끼는 좋은 친구였을 뿐이었다. 10년간 내가 키워온 감정은 그에게는 단 한 번도 사랑으로 닿지 못했던 나 혼자만의 착각과 집착이었다.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중심에 현수를 놓는 일을 멈춰야 했다. 하지만 결심과 현실은 언제나 먼 거리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현수와 하늘이의 존재를 의식해야 했다. 현수는 여전히 복도에서 친구들과 떠들며 웃고 있었고 하늘이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둘은 아직 등교 시간이 일러 그런지 따로 있었지만 나는 마치 그들 사이에 투명한 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 실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끊어낼 수 없는 단단하고 끈끈한 애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억지로 현수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내 자리로 향했다. 현수는 늘 내 자리로 와서 아침 인사를 건네거나 밤새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를 떠들어대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시간을 피하고 싶었다. 내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현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현수는 눈치가 빠른 편이다. 내 작은 표정 변화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야, 김지민. 너 왜 나 보자마자 고개 돌리냐? 결국 현수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책가방을 책상 옆에 내려놓기도 전에 현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너 왔냐? 나는 최대한 밝고 무심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방금 책상 정리하려고 했지. 너는 일찍 왔네? 현수는 내 앞에 서서 팔짱을 꼈다. 아니, 나 늘 이 시간에 오잖아.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색하냐? 눈도 안 마주치고. 뭐 숨기는 거 있어? 어제 무슨 일 있었냐? 현수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걱정은 나를 향한 애정이었지만 로맨틱한 애정이 아닌 정말로 오랜 친구를 향한 순수한 걱정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무슨 일이 있긴. 너 어제 수행평가 때문에 밤샘 했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는데. 나는 대화의 초점을 현수에게로 돌렸다. 아, 그거? 어제 밤에 좀 무리했지. 근데 너 진짜 괜찮아? 너 오늘 아침부터 분위기가 좀 그래. 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웃어 보였다. 괜찮다니까. 너네 둘이 잘 만나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다. 축하해. 나는 이 말을 내뱉기 위해 온 힘을 짜내야 했다. 내 입으로 현수와 하늘이의 관계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말을 하는 것은 내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았다. 현수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다. 푸아, 고맙다 김지민. 너도 얼른 좋은 남자 만나야지. 아, 근데 하늘이가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 너 덕분에 내가 걔랑 친해질 수 있었다고. 내가 우리 반 분위기 메이커라서 걔가 처음에 적응하기 쉬웠대. 현수의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저 현수의 옆을 지킨 죄밖에 없는데
그 죄가 현수와 다른 여자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만 같았다. 나 덕분에라는 말은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그래. 나는 짧게 대답하고는 책상에 앉아 억지로 책을 펼쳤다. 나 오늘 아침 자습 시간에 봐야 할 거 많아서. 이만. 현수는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대화를 끊는 것에 익숙지 않은 듯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알았어. 이따 쉬는 시간에 봐. 라고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현수가 떠나자마자 나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방금 현수와의 짧은 대화가 마치 전쟁 같았다. 나는 현수를 향한 감정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그의 행복을 축하하는 척하기 위해 온 감정의 에너지를 소진해버렸다. 그날부터 나는 현수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현수에게는 내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다. 현수와 함께했던 모든 일상적인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냈다. 점심시간에는 소미와 유진이에게 부탁해서 현수와 하늘이, 그리고 다른 무리들이 앉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급식을 먹는 동안에도 나는 끊임없이 소미와 유진이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수다를 떨면서 현수와 눈이 마주칠 틈을 주지 않았다. 학교 시간도 바꿨다. 현수는 늘 방과 후 보충 수업이 끝난 후 나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학원 시간에 늦지 말라고 해서 혹은 도서관에 들러서 참고할 책을 찾아야 해서라는 핑계를 대며 현수보다 30분 일찍 학교를 나섰다. 처음 며칠은 현수가 야, 김지민, 너 혼자 가냐? 같이 가자, 라고 내치어 나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나는 미안, 나 진짜 늦었어, 라고 소리치며 종종 걸음으로 현수를 따돌렸다. 현수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내가 반복적으로 학업이나 약속을 핑계대자 결국 알았어. 그럼 조심히 가. 내일 봐, 라고 포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현수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다.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현수가 나를 따라잡아 내 얼굴을 자세히 살피는 순간 내 눈가에 남아있는 슬픔의 흔적을 발견할까 봐 두려웠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현수와의 대화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현수도 나와 함께 학교하던 시간에 하늘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는 현수와 함께 보낼 예정이었던 주말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소미와 유진이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짜는 데 집중했다. 지민아, 우리 주말에 시내 나가서 옷이나 구경할까? 아니면 새로 개봉한 코미디 영화라도 보러 가자. 소미가 말했다. 그래, 지민아. 너 요즘 너무 집에서 책만 보는 거 아니야? 좀 밖으로 나와. 너를 위해 기분 전환이 필요해. 유진이가 거들었다. 친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나는 현수와 완전히 분리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시내에 나가서 예쁜 옷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깔깔거리며 웃는 동안 잠시나마 현수를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침대에 누우면 다시 현수가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왔다. 현수가 나에게 던졌던 농담들, 우리가 함께 갔던 PC방의 어두컴컴한 공간, 분식집 떡볶이의 매콤한 냄새, 그리고 그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던 순간의 두근거림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 기억들을 지우려고 발버둥 쳤지만 10년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우려고 할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현수가 결국 나를 붙잡았다. 체육 시간 후 모두가 땀을 식히러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현수는 물통을 들고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장난스럽지 않았고 약간의 당혹감과 진지함이 섞여 있었다. 김지민, 너 요즘 나 피하냐? 현수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들켰나?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태연해야 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너를 피하냐? 요즘 수행평가랑 자습할 게 진짜 많아서 그래. 너는 이해 못하겠지만 나는 너처럼 천재가 아니거든. 나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현수는 내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 평소 같으면 아무리 바빠도 내가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넌 1초 만에 골 했잖아. 근데 요즘은 매번 아니, 나 소미랑 유진이랑 같이 가야 돼 이러고. 학교도 매번 혼자 먼저 가버리고. PC방도 2번이나 약속 취소했잖아. 현수는 마치 내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검사 같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야, 김현수.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내가 내 여자친구도 아니고 꼭 너랑 매번 같이 다녀야 하는 법 있어? 나도 내 생활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지.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현수와의 관계를 친구의 영역으로 확고하게 제한해야 했다. 내가 내 여자친구라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 현수가 말했다. 우리는 1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어. 내가 뭘 하든 뭘 보든 늘 옆에 내가 있었고 내가 갑자기 이러니까 이상하잖아. 게다가 너. 현수는 말을 멈췄다.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탐색하는 듯했다. 게다가 뭐. 내가 차갑게 되물었다. 현수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해. 내가 하늘이랑 사귀기 시작한 것 때문에 그러냐.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다. 현수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찔렀다. 나는 도저히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10년 동안 너를 짝사랑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너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불편해할까. 우리의 10년 우정은 결국 불편한 진실로 인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나는 억지로 헛웃음을 쳤다. 김현수, 너 진짜 착각이 심하다. 내가 하늘이랑 사귀는 거 나 진심으로 축하해줬잖아. 왜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냐? 내가 나한테 푹 빠져서 내가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현수가 가장 듣기 싫어할 만한 말, 그의 자만심을 깎아내리는 말을 내뱉었다. 현수는 당황한 듯 눈이 커졌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그냥 너 요즘 하늘이랑 너무 붙어 다니느라 나한테 소홀해진 것 같아서 좀 섭섭하긴 했지. 나는 핑계를 댔다. 너 예전에는 나랑 떡볶이 먹는 거 제일 좋아했는데 요즘은 맨날 하늘이가 좋아하는 파스타 먹으러 다니잖아. 10년 지기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나는 서운함과 질투를 섞어 장난스럽게 불만을 토로하는 척했다. 현수에게 이 상황이 짝사랑의 아픔이 아닌 오래된 친구의 섭섭함으로 보이게 만들고 싶었다. 현수는 내 말을 듣고 표정이 풀렸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기도 했다. 아, 뭐야? 겨우 그거였어? 와, 김지민. 너 때문에 순간 내가 엄청 심각한 잘못이라도 한 줄 알았네. 현수는 다시 장난스러운 미소를 되찾았다. 미안. 내가 하늘이 챙기느라 우리 지민이한테 좀 소홀했지? 10년 지기 버린 거 아니야. 그럼 됐지? 오늘 하교할 때 떡볶이 먹으러 가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집으로. 현수는 나를 향해 손을 내밀며 주먹을 쥐고 흔들었다. 우리의 화해 방식이었다. 나는 그 주먹을 마주치지 않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됐어. 나 오늘 진짜 학원 가야 돼. 다음 주에 생각해 볼게. 그리고 현수야, 너 하늘이한테 잘해줘. 걔 내 여자친구잖아. 친구보다는 여자친구를 더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나는 현수의 시선을 피하며 물을 마셨다. 현수는 내가 끝내 자신의 화해 제스처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당황한 듯 보였다. 야, 김지민. 너 진짜 왜 이래? 소외하는 건 너였으면서 왜 갑자기 나한테 하늘이한테 잘해주래?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나중에 봐. 그리고는 현수를 등진 채 체육관을 벗어났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다. 현수는 내가 그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자친구 대신 가장 편안한 친구가 되라고 충고해주는 것에 만족한 듯했다. 그에게는 이 상황이 그저 오랜 친구의 귀여운 섭섭함 정도로 끝난 것이다. 현수의 그 무심함과 둔감함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10년의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그의 마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현수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역설적으로 나는 현수와 하늘이의 관계를 더 자세히 보게 되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그들의 행복을 관찰하며 나 자신을 고문하는 것 같았다. 현수는 하늘이에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종류의 다정함을 보여주었다. 할은 복도에서 그들을 마주쳤다. 하늘이가 책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하자 현수는 재빨리 하늘이의 허리를 감싸 안아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었다. 하늘이는 현수의 가슴에 잠시 기댔다가 몸을 바로 세웠고 둘은 민망함과 설렘이 뒤섞인 듯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 조심해야지, 유난을. 현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응,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늘이는 현수의 팔을 툭 치며 말했다. 내가 현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혹시 넘어지거나 다칠 상황이 생기면 현수는 늘 야, 김지민, 눈 똑바로 뜨고 다녀라 라고 소리치거나 예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라며 투덜거리면서도 나를 도와주곤 했다. 그 말투는 늘 장난기 가득했고 무심한 듯 시크했다. 하지만 하늘이에게 현수는 달랐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눈빛에는 섬세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현수가 그토록 오랫동안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남자로서의 다정함이었다. 현수는 하늘이를 하나의 연약한 존재로 대하고 있었다. 나를 대할 때처럼 언제든 주먹 다짐을 할 수 있는 동등한 전우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작은 상황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현수에게 여자친구로서의 대접을 받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현수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친절함, 배려, 다정함이 오직 친구의 범주 안에서만 작동했다는 것을 깨닫자 내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소미와 유진이는 현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나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볼 것을 제안했다. 지민아, 너 고등학교 와서 동아리 활동 잘 안 했잖아. 우리 이번에 봉사 동아리 하나 가입할까? 거기 잘생긴 오빠들 많대. 유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맞아. 현수 같은 애들만 있는 세상에서 나와야지. 너한테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 소미도 동의했다.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현수를 잊으려면 새로운 관심사,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학교 봉사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봉사 동아리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어서 현수와는 완전히 분리된 환경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꽤 괜찮은 남자아이를 만났다. 박민준이라는 아이였는데 우리 학교보다 한 학년 위 선배였다. 민준 선배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나에게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민준 선배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다. 그는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내가 작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도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 현수가 나에게 보여주던 친구로서의 인정과는 또 다른 별표 사인 이성으로서의 존중 별표 사인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 선배는 어느 날 봉사 활동이 끝난 후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민아,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내가 커피 한 잔 사주고 싶은데 너랑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처음으로 현수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데이트 신청 같은 것을 받은 것이다. 나는 민준 선배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현수와는 완전히 다른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매력을 느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현수를 잊겠다는 결심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민준 선배는 환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현수의 시원시원한 미소와는 달리 잔잔하고 따뜻했다. 나는 민준 선배와의 만남이 현수를 잊을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민준 선배와의 만남은 나쁘지 않았다. 우리는 카페에서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취미, 대학 진학, 좋아하는 영화 등. 민준 선배는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고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현수와 대화할 때처럼 왁자지껄한 웃음은 없었지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민준 선배는 나에게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고 나는 그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다. 집 앞에서 헤어지기 직전 선배는 내게 다음 주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기분이 좋았다. 현수가 없는 내 삶에도 이렇게 괜찮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그래, 현수를 잊을 수 있을 거야. 민준 선배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돼.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 우리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있는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김현수와 윤하늘이었다. 우리 아파트는 현수와 내가 어릴 때부터 놀이터처럼 뛰어다니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현수는 나 대신 하늘이를 그곳에 데려와 있었다.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늘이는 현수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현수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현수는 하늘이에게만 보여주던 그 순수하고 설렘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민준 선배와 함께 보냈던 2시간 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긍정적인 감정, 희망, 그리고 현수를 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현수는 여전히 내 세상의 중심이었다. 현수가 다른 여자와 행복한 모습을 보자 내 가슴은 질투와 고통으로 뒤틀렸다. 하늘이가 현수의 어깨에서 고개를 들더니 현수의 볼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10년 동안 간절히 원했지만 한 번도 가질 수 없었던 현수의 사랑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그들이 나누는 애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너무나 아름다웠으며 동시에 나에게는 너무나 잔인했다. 나는 현수와 하늘이가 나를 발견하기 전에 재빨리 몸을 돌려 다른 길로 돌아갔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현수는 나에게는 늘 편안한 가족이었지만 하늘이에게는 연인이었다. 현수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친절함은 가족애였지만 하늘이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랑이었다. 집에 도착해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엎드렸다. 그리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왜 10년이라는 시간이 겨우 몇 달 만에 나타난 윤하늘에게 지는 걸까? 현수는 나에게 먼저 다가오고 친절히 대해주고 항상 내 옆에. 나는 현수와 하늘이의 키스 장면을 목격한 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현수를 잊을 수 있다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민준 선배와의 만남도 현수의 그림자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수는 내게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내 유년기, 청소년기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내 정체성의 일부였다. 내 삶의 모든 길목마다 현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들을 지우는 일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거의 몸부림치듯 울었다. 엄마와 아빠는 내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걱정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있기를 고집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10년의 시간을 매장하고 싶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나는 다시 한번 현수와 마주해야 했다. 현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밝게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야, 김지민. 너 요즘 진짜 아프냐? 얼굴이 왜 이렇게 해숙해졌어? 어디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현수의 걱정 어린 눈빛은 나를 더 힘들게 했다. 그 걱정이 순수한 친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가 나의 감정을 전혀 읽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나 잘 지내. 나는 현수를 피하며 급히 자리로 돌아갔다. 현수는 내 뒷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하늘이의 부름에 곧바로 하늘이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일상은 너무나 평화로웠고 그 평화로운 일상에 나만 홀로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이제 현수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어설픈 핑계를 대거나 친구로서의 역할을 연기해서는 안 되었다. 완벽한 단절이 필요했다. 고통스럽더라도 완전히 현수가 없는 내 삶을 만들어야 했다. 나는 먼저 현수와 함께했던 모든 SNS 연결을 끊었다. 현수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그의 행복한 일상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현수가 하늘이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나 서로를 향한 애정 어린 글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친구들의 피드에도 현수와 하늘이의 사진이 올라왔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외면했다. 핸드폰을 아예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학교 생활이었다. 같은 반, 옆자리,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그들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투명인간이 되기로 했다. 현수가 내게 말을 걸면 나는 최소한의 대답만을 했다. 응, 아니, 몰라. 현수와 눈이 마주치면 나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현수가 내게 장난을 걸거나 평소처럼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면 나는 몸을 움츠리거나 급히 자리를 피했다. 처음에는 현수가 당황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수도 내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현수는 더 이상 내 자리로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말을 걸어도 내가 피하고 외면하자 현수는 점차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 그리고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현수는 내가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내가 말해준 파스타가 아닌 떡볶이를 안 사줘서 섭섭하다는 유치한 핑계가 전부였으니까. 현수는 내가 그저 변덕을 부리는 친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와 현수의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자 소미와 유진이 그리고 다른 반 친구들도 우리 관계의 변화를 감지했다. 지민아, 너 현수랑 요즘 싸웠어? 분위기가 왜 이래? 너네 둘이 이렇게까지 말 안 하고 지낸 적 없잖아. 소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싸운 거 아니야. 그냥 나 요즘 학원도 다니고 동아리 활동도 하느라 바빠서 그래. 현수도 하늘이랑 바쁘고 서로 생활이 달라진 거지.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네는 그냥 생활이 달라도 붙어 다니던 사이잖아. 10년이 넘었는데. 유진이가 의아해했다. 사람 관계라는 게 늘 똑같을 수는 없지. 이제 우리도 각자 갈 길이 생긴 거고. 나는 현수와의 관계를 마치 시우가 지난 물건처럼 정리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현수가 느낄 서운함이나 혼란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짝사랑의 감정을 완벽하게 도려내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현수가 하늘이와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갈 때도, 현수가 하늘이에게만 보이는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을 때도 나는 이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들을 투명한 유리창 너머의 풍경처럼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저들은 내 세상의 일부가 아니다. 이 주문을 끊임없이 외쳤다. 현수와의 단절은 나에게 엄청난 공허함을 안겨주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현수와 나누던 대화, 점심시간에 그의 접시에 몰래 내가 싫어하는 반찬을 덜어주던 장난, 시험 기간에 현수와 함께 도서관에서 커피를 마시며 졸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내 학교 생활은 색을 잃은 듯 흑백으로 변했다. 점심시간은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현수가 없는 밥상은 너무나 조용했고 심심했다. 소미와 유진이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나는 현수의 빈자리를 끊임없이 의식했다. 현수는 이제 하늘이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때로는 우리 테이블까지 들려왔고 그럴 때마다 나는 급하게 밥을 삼키며 체할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현수를 잊기 위한 나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나는 민준 선배와의 만남을 이어갔다. 민준 선배는 현수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현수가 불꽃처럼 뜨겁고 활발하다면 민준 선배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대학 캠퍼스를 거닐고 진로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 선배는 나에게 현수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별표 사인 사랑받는 여자 별표 사인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는 나를 지민아라고 부를 때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고 내가 추워할까 봐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기억해 주었다. 하루는 민준 선배가 나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네주었다. 지민아, 별 뜻은 없고 그냥 내가 이 꽃처럼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현수에게 이런 로맨틱한 선물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현수는 나에게 늘 만화책이나 PC방 이용권을 선물했고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민준 선배의 섬세한 애정 표현은 나에게 새로운 설렘을 안겨주었다. 나는 민준 선배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현수를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인 같았다.
나는 민준 선배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의 모든 행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농담에 크게 웃고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설레는 척하며 그에게 현수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곧 벽에 부딪혔다. 어느 날 민준 선배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다. 민준 선배가 장난삼아 내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현수와 함께했던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현수는 내 머리를 쓰다듬기보다는 늘 내 머리를 헝클어 놓거나 꿀밤을 때리곤 했었다. 그 짧은 기억의 잔상 때문에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민준 선배는 당황한 듯 손을 거두었다. 헉, 미안.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지. 아, 아니요, 선배. 제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요. 나는 급히 사과했지만 민준 선배의 얼굴에는 미묘한 그늘이 드리워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 선배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민아, 혹시 불편하면 편하게 말해줘. 나는 너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지만 가끔 내가 나한테 마음을 다 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 내가 아직 다른 사람을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민준 선배의 문자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현수를 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기댔다는 사실을 민준 선배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민준 선배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현수에게 받았던 상처를 나는 무의식적으로 민준 선배에게 대갚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고민했다. 나는 현수를 잊기 위해 민준 선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민준 선배의 다정함 속에서 현수의 부재를 채우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현수를 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진심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 선배에게는 미안했지만 이 관계를 계속하는 것은 선배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었다. 나는 민준 선배에게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의 만남은 잠시 멈추는 것이 좋겠다고. 내가 아직 복잡하고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민준 선배는 나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문자의 마지막 문장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후회를 남겼다. 괜찮아. 지민아. 내가 현수라는 친구를 많이 아낀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현수를 잊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 지민이라는 너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싶었어. 나중에 내가 정말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연락해줘. 민준 선배는 나에게 단 한 번도 현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가 현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현수를 잊기 위해 자신을 만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나를 기다려주고 배려해 주었다. 나는 민준 선배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현수를 잊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현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9월 말 현수의 생일이 다가왔다. 현수의 생일은 우리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늘 현수 생일에 함께 시간을 보냈다. 작년까지도 나는 현수를 위해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고 현수와 단둘이 맛있는 것을 먹으며 보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현수에게는 이제 하늘이가 있었다. 현수는 생일을 당연히 하늘이와 함께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더 이상 현수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핑계로 그의 생일을 챙길 자격이 없었다. 나는 현수의 생일을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 소묘와 유진이는 나를 대신해 현수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핸드폰을 끄고 현수의 생일인 하루 종일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 고통스러운 단절이 현수를 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현수는 하늘이와 함께 교실로 들어섰다. 하늘이는 현수에게 직접 구운 듯한 작은 케이크 상자를 건네주었다. 현수는 행복한 표정으로 하늘이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현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때 현수는 교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현수의 얼굴에 있던 환한 미소가 일순간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서운함, 당혹감, 그리고 실망감.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현수에게 어떤 변명도, 어떤 거짓 웃음도 지어주고 싶지 않았다. 현수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왜 내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쉬는 시간, 현수는 결국 내 자리로 다가왔다. 주변 아이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김지민, 현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내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현수의 낯선 목소리였다. 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자신이 가장 궁금했을 질문을 던졌다. 너, 나한테 화났지?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리 바빠도 너 내 생일 이렇게 넘어간 적 한 번도 없잖아. 10년 동안 나는 그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 아무 잘못 안 했어, 김현수. 내가 잘못했어. 뭐가? 나는 이제 내가 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우리는 친구잖아. 이제 내 옆에는 하늘이가 있어. 나는 너한테 더 이상 내 가장 친한 친구라는 타이틀로 매달리고 싶지 않아. 내 여자친구한테 집중해. 그게 맞아. 현수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아마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의 관계를 선 긋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현수는 내가 그저 떡볶이 때문에 삐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지민, 너 나한테 왜 이래? 너 진짜 나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잖아. 현수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현수에게는 이 단절이 너무나 갑작스러웠을 것이다. 10년 동안 늘 옆에 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려고 하니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우린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너는 내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야지. 고마웠어, 현수야. 10년 동안 나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실을 벗어났다. 복도를 걷는 내내 현수의 표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혼란과 상처로 가득 찬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현수의 얼굴. 나는 현수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짝사랑을 끝내기 위한 유일한 길은 현수가 나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의 우정이 상처 입을지라도 나는 이 짝사랑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했다. 나는 이제 현수에게 상처를 준 별표 쌓인 나쁜 친구 별표 쌓인가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비로소 현수의 곁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 자유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나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전과는 달리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10년 짝사랑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의식이었다. 현수와의 관계는 그렇게 완벽한 단절을 맞이했다. 학교는 그야말로 냉전 상태에 들어섰다. 내가 현수에게 단절을 선언한 후 우리 반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현수의 책상과 내 책상 사이에는 그 전에는 없던 무거운 공기의 장벽이 생긴 것 같았다. 다른 아이들은 현수와 하늘이의 연애 사실은 알았지만 나와 현수가 왜 갑자기 관계를 끊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저 10년지기 친구가 갑자기 서로를 외면하는 모습에 모두 의아해하고 조심스러워할 뿐이었다. 나는 교실에서 완벽한 섬이 되었다. 현수는 여전히 친구들과 떠들며 웃었지만 그의 웃음소리가 내 곁에 다가오는 일은 없었다. 그는 아침에 등교하면 하늘이와 인사를 나누고 쉬는 시간에는 늘 하늘이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나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다. 내가 먼저 그를 피하기 시작했지만 현수 역시 나를 피하는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내가 현수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너의 세상에서 벗어나겠다는 폭탄 선언이 현수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현수는 나의 행동을 친구로서의 배신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은 나를 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다. 나는 현수를 잊기 위해
그의 우정을 산산조각 냈고 이제 그 파편 위에서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소미와 유진이는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들은 현수와 하늘이가 없는 공간에서 나를 보호해 주었고 현수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지민아, 너 점심시간에 이 문제집 같이 풀자. 너 이 단원 강하잖아. 소미가 일부러 어려운 문제집을 내밀었다. 맞아. 우린 현수 같은 시끄러운 애 없이 조용히 공부하는 게 딱이야. 현수 걔 요즘 너무 시끄러워져서 별로야. 유진이가 현수를 은근히 깎아내리며 나를 위로했다. 나는 친구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고마웠다. 현수에게만 집중했던 10년 동안 나는 소미와 유진이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들은 나의 짝사랑이 끝났을 때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을 묵묵히 채워주었다. 현수와의 관계가 끊어진 후 생긴 공허함은 여전히 컸지만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주고 있었다. 나는 남는 시간을 모두 학업과 동아리 활동에 쏟아부었다. 현수를 피하기 위해 시작했던 봉사 동아리 활동은 이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었다. 민준 선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는 작은 일들이 나에게 새로운 보람을 주었다. 하룬 봉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소미, 유진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현수와 하늘이가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현수는 하늘이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듯 열정적으로 손짓하고 있었고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들을 외면하려고 했다. 하지만 유진이가 내 팔을 톡 쳤다. 지민아, 봐봐. 현수 표정 안 좋아 보이는데. 유진이의 말에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현수 쪽을 쳐다보았다. 현수는 하늘이와 함께 있었지만 평소에 그답지 않게 어딘가 지쳐 보였다. 그의 미소는 억지스러워 보였고 평소에 활기 넘치던 현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왜 그래? 둘이 싸웠나? 소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싸우든 말든 우리 알바 아니지. 나는 애써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시선은 현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현수와 하늘이는 버스 정류장 근처의 한 카페로 들어섰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현수가 하늘이와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 한켠에 있었지만 실제로 현수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은 다시 아파왔다. 내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그를 위로해 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야, 김지민. 너 또 현수 걱정하냐? 유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10년 동안 보던 애가 저러고 있으니까 좀 낯설어서 그래. 나는 이제 현수가 힘든 일이 있어도 모르는 척해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괜히 참견했다가 내가 또 흔들릴까 봐 두려워. 소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민아, 내 마음 다 알아. 하지만 내가 현수한테 거리를 두겠다고 선언한 건 내가 이 짝사랑을 끝내고 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잖아. 현수가 힘들든 행복하든 그건 이제 오롯이 현수의 몫이야. 너는 너의 삶에 집중해야 해. 소미의 현실적인 조언은 언제나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현수에게서 시선을 떼고 눈을 감았다. 이제 현수는 내 세상이 아니다. 현수의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겨울방학이 다가왔다. 현수와의 단절은 2달째 이어지고 있었다. 단절 초기에는 하루 종일 가슴이 아프고 눈물만 났지만 이제는 통증이 무뎌졌다.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고통이 아니라 만성적인 통증처럼 내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나는 현수가 없는 삶에 적응하고 있었다. 방학을 앞두고 학교는 대청소를 했다. 현수는 하늘이와 함께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소미와 함께 교실 뒤편의 청소 구역을 맡아 현수와 마주칠 일이 없었다. 그때 현수가 실수로 사물함에서 오래된 상자를 떨어뜨렸다. 상자 안에서 수많은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는 내가 현수에게 만들어 주었던 초등학교 졸업 선물, 중학교 생일 선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었던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있었다.
현수는 당황한 듯 재빨리 그것들을 주워 담았다. 그때 나와 현수의 눈이 마주쳤다. 현수는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현수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10년의 우정을, 그의 모습을 보자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현수가 나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정이 깨진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잃은 것을 아파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현수에게 문자를 보낼까 수십 번 고민했다. 별표 쌓인 우리의 우정을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별표 쌓인 나고. 하지만 곧 손가락을 멈췄다. 내가 그에게 다시 연락하는 순간 나는 10년짝 사랑이라는 늪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것이 분명했다. 현수가 우정 때문에 흔들릴 때 나는 그에게 다시 희망을 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희망은 결국 나를 더 큰 고통에 빠뜨릴 것이다. 나는 현수의 우정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 잔인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으니 그 역할을 끝까지 해내야 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나는 현수를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가졌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들을 잔뜩 빌려 읽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집중했다. 매일매일 나는 현수와의 추억이 아닌 나만의 새로운 경험으로 내 머릿속을 채우려고 노력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나는 문득 현수가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졌음을 깨달았다. 현수가 없는 세상이 흑백에서 서서히 옅은 회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완전히 색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고통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민준 선배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지민아, 혹시 너 봉사 동아리에서 기획했던 크리스마스 행사 영상 편집 자료 찾을 수 있니? 내가 가지고 있던 파일이 깨져서. 나는 민준 선배의 문자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감정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믿었기에 태연하게 답장을 보냈다. 네, 선배. 제가 지금 확인해서 파일 보내드릴게요. 잘 지내셨어요? 민준 선배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응, 잘 지냈어. 너한테 연락하는 거 망설였는데 내가 잘 지낸다고 하니 다행이다. 지민아, 한 가지만 말해줄게. 너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혼자 설 수 있어.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나중에 캠퍼스에서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민준 선배의 문자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응원하고 있었다. 나는 민준 선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현수를 잊기 위해 민준 선배를 이용했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응원은 나에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나는 현수의 곁을 떠나는 것이 현수를 잊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이제 그 단절이 나에게 새로운 성장을 가져다 주었음을 깨달았다. 현수를 향했던 내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현수의 그림자 속에서 울고 있는 초라한 짝사랑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날, 나는 달라진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섰다. 새로운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었다. 현수가 보이지 않아도 내 하루는 여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현수와 하늘이는 여전히 함께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 자리로 향했다. 그때 현수가 나를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느꼈다. 현수는 내가 예전처럼 고개를 돌려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나는 현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질투나 슬픔이 담긴 눈빛이 아니었다. 그저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을 바라보는 무심한 시선이었다. 현수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다. 혼란 그리고 미안함. 하지만 나는 현수의 감정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웃어주지 않았다. 단지 우리의 우정을 깨뜨린 것에 대한 미안함만 남았을 뿐 이제 그의 존재는 내 심장을 아프게 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짝사랑에서 졸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짝사랑의 끝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지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계약 후 나는 현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채 새로운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했다. 현수와 나는 여전히 같은 반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마치 평행선을 걷는 사람처럼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선을 유지했다. 현수는 하늘이와 나는 소미, 유진이와 함께 생활했다. 현수에게는 내가 사라졌지만 나에게는 현수가 10년 만에 익숙한 풍경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그 공백은 여전히 컸지만 이제 그 공백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나는 공부에 몰두했다. 현수에게 집중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미래에 대한 계획과 학업 성취에 쏟아부었다. 성적은 눈에 띄게 올랐고 선생님들도 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는 성취감이라는 새로운 감정에서 행복을 찾았다. 현수가 아닌 나 자신이 만들어낸 행복이었다. 하지만 현수와 하늘이의 관계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현수와 나는 서로 대화하지 않았지만 같은 교실에서 그들을 관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현수와 하늘이는 여전히 붙어 다녔지만 그들의 사이에는 계약 전의 달콤함 대신 잔잔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현수가 하늘이에게 장난을 치면 예전처럼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현수의 팔을 치는 대신 무표정하게 반응하거나 때로는 살짝 짜증을 내는 모습이 보였다. 현수 역시 하늘이에게 자주 눈치를 보는 듯했다. 하루는 점심시간이었다. 현수가 하늘이에게 숟가락으로 자신의 밥을 조금 덜어주려고 하자 하늘이가 현수의 손을 쳐냈다. 소리가 꽤 커서 주변 아이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보았다. 나 됐다고 했잖아. 김현수. 하늘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현수는 당황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고 하늘이에게 속삭였다. 네 그래 윤하늘. 그냥 좀 먹어봐. 너 요즘 너무 안 먹잖아.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하늘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식실을 나갔고 현수는 남아있는 아이들의 시선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현수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나는 예전처럼 현수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물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의 연애 문제에 참견할 자격이 없었다. 야, 현수랑 하늘이 요즘 자주 싸우네. 소미가 속삭였다. 그러게. 현수도 꽤 힘들어 보이고. 유진이가 덧붙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마저 먹었다.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현수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영원히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현수의 저런 모습을 내가 친구로서 위로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약간의 미안함도 느꼈다. 현수와 하늘이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졌다. 현수는 종종 하늘이를 찾으러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늦은 밤까지 하늘이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 현수의 얼굴은 점점 피곤해 보였고 예전에 해맑고 장난기 넘치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내가 현수를 단절한 후 현수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유일한 감정은 우정을 잃은 상실감이었지만 하늘이와의 관계에서는 연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듯했다. 현수는 사랑에 서툴렀고 하늘이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다. 한 달 후 현수와 하늘이는 결국 헤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늘이가 현수에게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다. 나는 소문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이미 현수는 내 세상의 중심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다만 현수가 겪을 상실감과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현수는 내가 10년짝 사랑의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짧지만 강렬했던 첫 연애의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현수는 이별 후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늘 깔끔했던 교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초췌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아무리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그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해야 했다. 내가 다가가서 위로하는 것은 현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 자신을 다시 흔들리게 할 뿐이었다. 현수는 이제 나 없이도 스스로 이겨내야 했다. 그것이 내가 현수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현수가 이별 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반은 조별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조는 현수, 소미, 유진이, 그리고 내가 포함된 4인조가 되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과제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반과 후 빈 교실에 모였다. 현수와의 단절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마주 앉게 되었다. 현수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고 나는 현수를 쳐다보지 않았다. 소미와 유진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자, 그럼 역할 분담부터 할까? 현수가 자료 조사는 잘하니까 현수가 맡고 지민이는 글 정리를 잘하니까 PPT 만들면 어때? 소미가 제안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알았어, 라고 짧게 대답했다. 우리의 대화는 오직 업무적인 내용뿐이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현수는 평소에 똑똑하고 적극적인 현수가 아니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주저했으며 계속 한숨을 쉬었다. 유진이가 현수에게 자료 조사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현수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부분은 아직 못 찾았는데. 미안. 현수는 평소 자료 조사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분야에 강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나는 현수의 그런 모습을 보자 결국 무심함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10년 동안 현수가 힘들 때마다 내가 그에게 해주었던 방식대로 나는 현수를 향해 펜을 톡톡 두드렸다. 현수가 고개를 들자 나는 억지로 표정을 풀고 말했다. 김현수, 너 그 자료, 우리 반 도서관에 있는 별표 사인 현대 사회의 그림자, 별표 사인 나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 거기 3장 참고해봐. 그거 읽으면 방향 잡힐 거야. 현수는 내 말을 듣고 눈이 커졌다. 그 책은 우리가 예전에 진로 독서 토론을 준비할 때 내가 찾아냈던 책이었다. 현수는 내가 아직도 그 책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너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현수의 목소리는 아주 작게 떨렸다. 기억하지. 내가 너 때문에 밤새면서 읽었던 책이니까.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친구로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10년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현수는 나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을 보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별 과제를 핑계로 아주 최소한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대화의 내용은 오로지 과제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작은 소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했다. 현수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며칠 뒤 과제를 모두 끝낸 후 현수가 나에게 다가왔다. 우리는 교실이 비어있는 늦은 오후에 마주 서 있었다. 김지민, 현수가 나를 불렀다. 할 말 있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현수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 혹시 우리가 왜 단절해야 했는지 물어보려는 걸까? 아니면 우리의 우정을 다시 회복하자고 말하려는 걸까? 나는 현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너, 나한테 진짜 많이 화났었지? 현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 생일날 내가 나한테 했던 말. 우리는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다는 말. 나 아직도 가끔 생각해. 나는 아무 말 없이 현수를 바라보았다. 사실 그때 너한테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10년 동안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이라도 한 건가 싶어서.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는데. 근데 이제야 알겠어. 현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는 나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했던 거지. 현수가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랬어.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꽤 오래됐지. 현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충격과 미안함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안해, 지민아. 현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너무 둔했어. 너는 나에게 늘 너무 편안한 존재였어. 가족 같고 늘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존재.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너한테 잘해줬던 모든 행동들, 그게 너한테는 희망 고문이었겠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잘못 아니야, 현수야. 너는 너의 방식대로 나에게 최선을 다했어. 착각하고 기대를 키운 건 나였어. 그리고 너의 행복을 빌어주지 못하고 너에게 등을 돌린 것도 나였고, 내가 너에게 너무 잔인하게 굴었던 거 알아. 나도 너의 우정을 잃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와 하늘이를 보면서 나는 내가 너무 비참했어. 널 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현수는 내 앞에 한 걸음 다가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를 껴안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나는 너 미워한 적 없어. 단지 혼란스러웠을 뿐이지. 너 없이 학교 다니는 거, 너 없이 학교하는 거, 나한테도 너무 이상했어. 내가 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아서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나 너 때문에 울지 않아. 내가 없는 내 삶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 내가 하늘이 때문에 힘들 때, 내가 예전처럼 너한테 달려가서 위로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 아쉬웠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현수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장난기나 설렘이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지민, 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현수가 미소 지었다. 이제서야 내가 보이는 것 같다. 10년 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김지민이라는 멋진 여자. 현수의 칭찬에 나는 쑥스러움을 느꼈다. 10년 동안 현수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친구로서의 인정에 만족할 수 있었다. 고마워, 현수야. 내가 말했다. 지민아,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물론 예전처럼 매일 붙어 다니고 모든 걸 공유하는 그런 친구 말고 그냥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가끔 안부 물어보고 힘들 때 멀리서나마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 현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나는 현수의 제안을 듣고 잠시 고민했다. 다시 친구가 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현수를 향한 짝사랑의 감정을 정리했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제 나는 현수를 사랑하는 남자가 아닌 소중한 옛 친구로 볼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다시 친구하자. 김현수. 우리는 서로를 향해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10년 동안 이어져 온 짝사랑은 끝났지만 10년 동안 쌓아온 우정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우정을 새로운 형태로 복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후 현수와 나는 다시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는 매일 붙어 다니지 않았다. 현수는 더 이상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지 않았고 나는 현수의 옆자리를 탐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했다. 현수는 가끔 하늘이와의 이별 후 힘들었던 감정을 나에게 털어놓았고 나는 진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는 나에게 연애 상담을 했고 나는 이제 질투 대신 진정한 친구의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 나의 마음속 현수의 자리는 이제 별표 사인 첫사랑 별표 사인이 아닌 별표 사인 오랜 추억 별표 사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민준 선배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현수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 선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몇 달 후 나는 민준 선배와 다시 만남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현수를 잊기 위한 도구가 아닌 민준 선배 그 자체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민준 선배는 여전히 다정했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현수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의 10년 짝사랑은 고통스럽게 끝이 났지만 그 고통의 끝은 나에게 자유와 성장을 안겨주었다. 현수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두려움은 사라졌다. 현수는 여전히 내 삶의 일부로 남아있지만 이제 그는 내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현수와의 짝사랑은 나를 단련시키는 긴 성장통이었다. 나는 현수를 통해 사랑받는 법을 배웠고 민준 선배를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현수는 내가 언젠가 만나게 될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떠올라 두려웠던 과거의 잔상이 아니었다. 현수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지탱해 주었던 가장 오래된 친구로 내 삶의 소중한 페이지에 남아있을 것이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던 어느 날, 나는 민준 선배와 손을 잡고 시내를 걷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현수가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현수는 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민준 선배의 손을 잡은 채 현수에게 똑같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의 미소에는 더 이상 나를 향한 어떤 복잡한 감정도 없었다. 그저 진정한 우정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의 미소에도 이제는 미련이나 아픔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나는 마침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10년의 짝사랑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성장의 기록으로 마무리되었다.